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김영래 편집장의 아침마다 지혜 시리즈 중 하나인데요. 불안 속에서도 기회를 붙잡는 법입니다. 네, 매일 아침 새로운 지혜를 전해주는 이 시리즈처럼 오늘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좀 큰 울림을 줄 것 같아요. 갑작스런 실직이라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에 놓인 한 미국 정책 분석가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어떻게 재취업에 성공했나 이런 성공 스토리가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한 사람이 그 절망의 문턱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지, 또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재발견하는지, 그 내밀한 심리적인 여정을 따라가는 글이거든요. 중년 이후의 경력 단절. 어쩌면 당신이나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이 보편적인 질문에 대해서 자료가 어떤 답을 찾아가는지 그걸 한번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주인공 엘리자베스 베이커의 그 발걸음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요. 실직이 주는 충격의 실체부터 네네. 그걸 이겨내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나이나 경력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까지 그야말로 속살까지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엘리자베스 베이커. 그녀는 4년 넘게 일해온 정책 분석가였습니다. 그 경력 있네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일시 폐쇄, 그러니까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거죠. 어제까지 자부심 넘치던 전문가가 오늘은 당장 다음 달 대출금하고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실직자가 된 겁니다. 와,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데 이게 현실이라는 게 너무 무섭네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깊은 무력감에 빠질 것 같은데 근데 베이커는 좀 달랐다고요. 네, 달랐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녀는 주저하는 대신에 이력서를 딱 챙겨서 곧장 취업박람회로 향했다고 하죠. 바로요. 네, 여기서 자료가 짚어내는 한 문장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녀를 움직인 게 무슨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겠다는 아주 단순한 결심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베이커의 이야기가 어떤 특별한 개인의 극복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게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50대 이후 직장인들이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급격한 디지털 전환의 파도 속에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2025년 기준으로 55세 이상 구직자의 평균 구직 기간이 무려 9개월에 달한다는 통계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9개월이요? 와, 그 시간 동안 겪어야 할 경제적, 심리적 압박이 정말 엄청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진짜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가 없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분석을 해요. 더 깊은 곳이라면요? 특히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평생 바쳐온 내 전문성이 더는 세상에 필요 없게 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근원적인 상실감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아, 이건 단순히 소들이 끊기는 문제를 넘어서서 자신의 존재감이 흔들리는 경험으로 이어진다고 표현합니다. 그 존재감의 흔들림이라는 표현이 정말 핵심을 찌르네요. 일이란 게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서서 내가 이 사회의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였던 셈이니까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베이커가 곧잔 취업 박람회로 다시 나간 행동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구직 활동 그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건 무너진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다시 확인하고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이어보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박람회장에서 했던 이 말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이제 저를 고용할 누군가만 있으면 됩니다. 와, 여기에는 절망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어떤 단단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잠시만요. 그 말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보통은 실직하면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녀는 나는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확신에서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 자신감, 그 회복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자료는 바로 그 믿음이 회복력, 즉 리질리언스의 본질이라고 설명합니다. 회복력. 네. 그리고 그 회복력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죠. 자료가 베이커의 사례에서 찾아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루틴의 힘입니다. 루틴이라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녀는 실직 후에도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또 하루에 최소 한두 곳에는 지원서를 보내는 식으로 매일요. 네, 마치 출근하듯 하루의 일과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일이 사라졌다고 해서 삶 전체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거죠. 이런 규칙적인 행동들이 혼돈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일종의 심리적 닻이 돼준 겁니다. 와, 폭풍우 속에서 배를 고정시키는 닷과 같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퇴직 후에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갑자기 주어진 그 너무 많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크죠. 일상이 무너지면서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 건데 베이커는 스스로 새로운 일상을 설계해서 자신을 지켜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이 제공해주던 일상의 구조가 사라졌을 때 스스로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재기의 첫걸음이 됩니다. 자료에서는 독서나 운동, 온라인 강좌 수강 같은 활동들을 예로 들고 있죠.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무언가를 한다는 그 행위 자체입니다. 루틴으로 흔들리는 내면을 다잡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닷도 혼자서만 내리고 있으면 금방 지치거나 고립될 것 같거든요. 결국 혼자 방 안에서 이력서만 쓰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외부와의 연결에 대해서는 자료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시하는 두 번째 핵심 비결이 바로 네트워크의 복원입니다. 네트워크요? 네, 베이커가 취업 박람회로 향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박람회나 자료에서 언급하는 협동조합, 시니어 창업학교 같은 공간들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은 동료를 다시 만나는 공간이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거군요.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요. 위로를 넘어서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되기도 하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협업 제안을 받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고립되어서 손자 끙끙 앓는 대신 일단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이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루틴으로 내면의 질서를 잡고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베이커를 버티게 한 두 개의 큰 기둥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신적으로 노력해도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현실이잖아요. 베이커도 고급 식료품점 대신 할인점을 이용하고 외식을 줄였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자존감을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 한마디가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건 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 자료는 이 말이 경제적 공공함을 이겨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심리적 전환이 일어났다는 증거라고 분석합니다. 내 탓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보통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면서 스스로를 탓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실직 후에 마주하는 가장 강력한 적은 바깥의 냉정한 현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탓하는 마음입니다. 그 자기 비하가 커질수록 새로운 도전에 나설 용기는 눈 녹듯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자료는 중장년층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과거의 성공 모델을 내려놓는 것을 꼽습니다. 과거의 성공 모델을 내려놓는다. 왕년의 나는 잊으라는 말이군요. 네, 그때의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로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직함이나 성과에 얽매여 있으면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더 큰 좌절을 겪게 되니까요. 지금 시장이 원하는 역할 속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죠. 그런데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걱정이 되네요. 저만 해도 새로운 앱 하나 쓰는 게 버거울 때가 있는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중장년층이 뒤처진 세대라는 편견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닐까요? 이 점에 대해서 자료는 좀 다른 시각을 보여주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주는 가장 흥미로운 통찰 중 하나입니다. 흔한 편견의 정면으로 맞서는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오, 어떤 건가요? 다시 베이커의 사례를 보죠. 그녀는 데이터 분석, 정책 기획, 건강정보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이런 사람을 단순히 나이 든 인력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아우르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융합 인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융합 인재라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자료는 시니어 세대의 진짜 경쟁력은 젊은 세대의 속도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정확함과 통찰력, 그리고 조직 전체를 이해하는 힘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 예를 들어보죠. AI가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보고서가 담고 있는 숫자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을 예측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 과연 AI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AI가 답을 찾아주면 그 답이 정말 맞는 길인지 방향을 잡아주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은 결국 경험 많은 사람의 몫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더하는 판단력과 균형 감각은 오히려 더 중요해질 거라는 예측이죠. 네네. 수십 년간 조직 생활을 하며 겪었던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라는 건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건 50세 이후의 커리어는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번역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번역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자신의 과거 경력을 단순히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필요로 하는 언어로 바꿔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20년간 영업관리자로 일했다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고객관리 전략을 수립해서 팀의 목표 달성률을 20% 향상시킨 경험이 있다. 처럼 구체적이고 현재적인 가치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이커가 말한 나는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말의 확장된 의미일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바로 움직임인데요. 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치밀한 계획이나 확고한 목표가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그냥 움직이는 것 자체를 강조하는 것 같아서 꽤 의외의 접근이라고 느꼈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베이컬의 하루하루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녀는 매일 오늘은 괜찮았어요. 새로운 연락도 받았고 예상치 못한 기회도 있었어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날의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그녀는 계속 움직였고 그 움직임 속에서 작은 희망들을 발견해낸 거죠. 그녀의 하루는 고단한 실직자의 하루인 동시에 내일을 위한 희망의 연습이었던 셈입니다. 희망의 연습이라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이 자료는 결론적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태도,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경력 단절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움직이는 사람은 배웁니다. 배우는 사람은 연결됩니다. 연결된 사람은 결국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움직임이 배움으로, 배움이 연결로, 그리고 연결이 새로운 길로 이어진다. 가만히 앉아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일단 무엇이든 배우러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작은 일이라도 시도해보는 그 과정 자체가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움직임 속에서 내가 뭘 잘하고 또 뭘 원하는지 더 명확해지게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회와 연결된다는 통찰인 거죠. 베이커가 취업 박람회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걸으면서 이력서를 건네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자료는 이 장면을 단순히 종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과 끊어졌던 자신의 삶을 다시 이어붙이는 장면이었다고 묘사하더군요. 네, 그렇죠. 절망 속에서도 구겨진 옷을 펴입고 가방에 프로틴바 하나를 챙겨 넣으면서 스스로를 다잡았던 그 사소한 준비들이 그녀를 다시 움직이게 한 힘이었겠죠.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어쩌면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고 있거나 오랜 경력 뒤에 새로운 길을 막막하게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럴 때 엘리자베스 베이커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이제 저를 고용해줄 누군가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단단한 확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가장 먼저 고용해줄 그 누군가는 어쩌면 세상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일지도 모른다고요.